스트래티지에 비트코인 420억 달러 매수 계획서 이거를 공시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하는 점이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정말 나오게 되고 계획적으로만 된다면은 이것이 저는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 압력을 저지하는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고래들도 매도를 어느 정도에서는 멈추지 않을까. 그게 맞물리게 되는 순간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올 연말까지만 좀 잘 견뎌내면은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랜만에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성쌤. 아, 요새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이야기해야 네.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요새 뭐 시황이랑 네, 근황 같은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랜만에 성쌤과 방송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요. 저희 고래동 공부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11년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억 원치 매수하고 80억 된 썰 이거를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인사이트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 이야기는 조금 뒤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요즘에 워낙 이슈가 되는 게 그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동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유가에는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이제 WTI, 그리고 브렌트유, 그리고 이제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WTI는 그 미국 내수용으로 이제 많이 보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의 한 6,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브렌트유의 가격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된 게 바로 이 두바이유라서 이 두바이유도 한국 주식을 뭐 투자한다거나 한국에서 살아간다면은 당연히 봐야 되는 지표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중동 전쟁이 어떻게 흘러간다 그거를 이렇게 딱 하나로 정리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뭐 하루도 아니고 막 몇 시간이면은 그 뉴스가 바뀌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 뭐라고 말했다, 이란이 뭐라고 말했다 했는데 또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적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혀야 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지표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제 봤을 때 다시금 원유 지표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서 반등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올라가고 있고 그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확연하게 상승 추세,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시장의 호재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더라도 상단과 하단이 좀 막혀 있는 박스권 을 조금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 급락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갑자기 또 화해 무드가 되면서 급등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느 한쪽에 좀 베팅을 하기보다는 좀 여유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적립식 매수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목돈은 항상 좀 이렇게 두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환율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1,500원을 이제 육박을 했는데요. 여담이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여행을, 가족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말레이시아 환율이 그때 한 300원에서 310원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1,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오르지만 이렇게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환율도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정학의 시대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또 위아래 변동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이 커다란 지정학적인 변화의 큰 흐름, 그러니까 막 5년, 10년, 30년, 50년
뭐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70년 주기를 말하죠. 이렇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이 환율의 상승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큰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미국 달러 표시 자산 이런 것들을 물론 한국 주식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그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6천을 지금 바라보면서 또 그 반등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원화 자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항상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원화에서 번 돈을 달러로도 이렇게 변환해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7만 5천에서 한 7만 6천 부근에서 강한 그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7만 5천, 6천 이 선을, 이 구간을 강하게 뚫지 않는 이상은 이 아래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 아래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고 하면은 과거의 그 사이클대로 3년 상승 1년 하락이죠. 그러면은 그 패턴대로 지금 적용하면 연말까지 하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7만 5천, 6천 뚫었다고 해서 또 이러면은 갑자기 또 막 10만, 12만 정고점을 향해 가는 것이냐? 아, 그러기에는 또 이 8만대에서 강한 매물벽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긴 한 것 같다. 하지만 하락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하락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격 구간을 봤을 때는 저렴한 편은 속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소액 적립식 매수를 이어가다가 좀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조금 더 큰 금액을 투자하는 그런 방향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온체인 데이터의 중에서 저는 이제 요즘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양수를 기록했다가 이제 며칠 사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미국 수요가 글로벌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때 나오는 거라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이 거의 일주일이었나요? 많이 됐지만 연속으로 됐지만 이제 또 유출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방향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하방이 조금 압력이 강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제 호재 뉴스 제가 너무 많은 뉴스가 나왔지만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싶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420억 달러 매수 계획 발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3일에 며칠 안 됐는데 공시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르면은요, 앞으로 만약에 이 420억 달러가 조달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약 60만 개를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량이 76만 개인데 130만 개까지 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자금 조달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이 보니까요, 기본 시나리오가 27년 말까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1년 8개월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은 28년 중순이니까 한 2년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예상보다 자금 조달이 좀 원활하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 MSTR이 이런 계획을 발표했을 때 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것이 2030년 안쪽으로 그리고 계획도 100만 개에서 한 30%가 더 늘어난 수량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MSTI를 주목하는 이유가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들의 흐름을 보는 건데 물론 지금은 이제 가격이 안 좋고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계속 정말 나오게 되고 계획적으로만 된다면은 이것이 저는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 압력을 저지하는 그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STR이 막 비트코인을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최소 몇 천 개에서 막 몇만 개를 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그 고래들도 매도를 어느 정도에서는 멈추지 않을까.
예,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맞물리게 되는 순간 이제는 정말로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하는 점이 그 모건 스탠리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MSBT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큰 뉴스라고 보입니다. 그 MSTR의 그 CEO인 퐁 레는 이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 이거를 몬스터 비트코인이라고 지칭을 하면서요. 별명을 붙이면서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 그 총 자산 AUM 금액이 무려 8조 달러. 그러니까 1경 1,600조 원에 달하거든요. 이게 1,450원 환율이기 때문에 약 1,500원을 적용하면 더 커지겠죠. 근데 이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큰 자산운용 부문에서 돈을 굴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우선 좋게 보니까 그동안은 유통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고객들에게 그 유통되는 상품을 권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아이비트 같은 거, 블랙록의 상품들을 권했을 텐데 미래의 성장성이 보이니까 수익권이 보이니까 자체 상품을 출시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이제 비트코인을 권하는데 그 투자 비중을 0에서 4% 사이로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폭리는 중간값인 2% 정도만 한번 적용을 해서 모건 스탠리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이 배분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금액이 무려 한 232조 정도 자금이 이제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파급력이 얼마나 크냐? 예, 블랙록 IBT의 3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됐을 때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3배나 큰 수준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몬스터 비트코인, MSBT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과거에는 개인들에게만 있어서 약간 동네 저수지 수준이었다면은 블랙록이 진입을 하면서 강물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모건 스탠리라는 그 거대한 댐에 수문이 열리면서 바닷물까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2026년 안에 이것이 이제 시행될 것이다. 실행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MSTR도 더 공격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앞서서 한 60만 개 정도를 더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이런 모건 스탠리가 유통 채널을 넘어서 이제 상품 발행사로 참여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게 된다면은 지금 시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잘 견뎌낸다면 만약에 패턴대로 했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올 연말까지만 좀 잘 견뎌내면은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제목으로만 좀 보여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2025년에 사서 2026년에 이제 매도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조금 더 팩트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우선은 그 진짜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 다음에 한번 보면은요. 이 강항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아내가 2015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만 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최근에 다 매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과 딸이 장성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아들과 딸과 같이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가족이. 그래서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 지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유학을 가는 기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떠나자. 그러면 이제 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1년 동안 갖고 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전부 정리하고 미국으로 함께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계좌 인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약 4,000%, 그러니까 40배, 41배가 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수 단가가 22,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1만 주를 샀으니까 한 2억 정도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80억 정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이제 받- 와닿아가지고 제가 이제 요것만 이제 보고 제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본 거예요. 이 11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이렇게 분기 단위로 제가 봤더니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한 5년도 아니죠. 뭐 한 요즘 보면은 한 2, 3년 사이일까요? 진짜 엄청나게 몇십 배 오른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땠냐? 그 전에는 보니까 물론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만 막 유중도 몇 번이나 하고 하락도 꽤 컸어요. 그래서 막 5년 전을 보면은 2020년 흐름을 보면은 막 그렇게 눈에 띄는 흐름은 아니죠. 22년만 해도 5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얘가 140만 원, 150만 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얘 2015년에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보면은 한 이쯤 2만 2천 원이니까 이쯤 사신 것 같아요. 이쯤 샀는데 여기에서 거의 한 두세 배 올랐다가 하락을 하고요. 다시 또 한 두 배가 됐다가 원금 이하로 마이너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 최근 진짜 이런 엄청난 부를 얻게 된 거는 최근 한 2, 3년 동안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이렇게 40배 오를 거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40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뭐 5배, 10배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16년부터 한 2020년 때까지 겪었던 그런 흐름,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원금 이하로 마이너스도 되고요. 흐름이었다면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의 몇 배로 속도에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버티면 뭐 올해 말이든 내년 초에 한번 큰 상승을 맛보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2, 3년 동안 누렸던 요런 큰 상승을 비트코인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자산 토큰 하나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클래리티 법안도 99% 합의가 끝났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만 더 인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네요. 네,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AUM 측면에서 블랙락이 세계 최고고 그 뱅가드가 2위로 알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아이비트보다 더 많은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끌어올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실제로 까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운용사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비트코인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자산운용하는 부분에서의 그 총자산이 한 8조 달러로 보고가 있는데 이 모건 스탠리는 그 은행으로 분류가 됐을 때 규모가 훨씬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 그 고객 저변에 있어서는 블랙록보다도 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블랙록의 아이비트로 들어오는 금액보다 더 큰 규모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정말 완전 대박이긴 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그 MSTR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3월 달에만 MSTR에서 비트코인 매수한 게 4만 4천 개더라고요. 어, 한 달 동안 매수한 게 4만 4천 개. 그리고 올해 매수한 것만 해도 9만 개더라고요. 네, 매수하는 물량이 어마무시한데 지금 이게 음, 대부분의 자금이 아시다시피 그 STRC 통해서 스트레치 통해서 자금을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디바이던드가 한 11.5%까지 올라갔고 제 생각에 앞으로 한 12%까지는 계속 올릴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 네, 자금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성도 분명히 있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스트레치 나오기 전에 STRC 나오기 전에 자금들은 제가 알기로 뭐 이자율이 되게 미미했거든요. 전환사채라서 뭐 1%도 안 되는 되게 저리로 싸게 자금 조달을 했었는데 사실 12%에 육박하는 물론 배당금이긴 하지만 그게 좀 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싸게 빌려오는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없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음. 비트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이렇게 MSTR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오히려 비트코인 생태계에 단일 실패점이라고 해서 그거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비트코인에 오히려 나중에 큰 그런 위기를 MSTR이 자초할 수도 있다. 음, 실제로 이렇게 130만 개를 모으게 되면은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거의 6, 7% 정도를 한 기업이 갖게 되는데 네, 어, 이 비트코인이 그 6%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유통되는 물량은 대략 한 20% 정도를 잡거든요. 네, 근데 그 20% 중에 6%를 한 기업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일 실패점, 그런 리스크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MSTR이 우선은 그 평단가가 7만 달러, 7만 3천 달러 정도라고 했었는데 그게 네, 무너져도 지금 MSTR이 무너지지 않았죠. 그리고 MSTR이 달러도 충분히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 2년치에서 3년치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런 리스크가 클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마이클 세일러와 폭레가 지금까지 그런 해온 그런 금융 관리 능력을 조금 더 신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비트코인을 정말 근래에 몇만 개씩을 살 수 있었던 거는 결국 STRC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MSTR 주식에 또 돈이 들어와서 그걸 ATM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돈이 들어온다는 이유 자체가 저는 시장이 이런 비트코인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와서 그거를 비트코인을 사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물론 이제 자산 배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TR은 확실히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변동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많은 금액은 확실한 거, 비트코인 쪽으로 만약에 암호화폐 쪽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고 조금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실 수 있고 변동성에서 좀 자유롭다 하시는 분들은 MSTR, 근데 그것도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STRC, 이런 식으로 리스크 수준에 맞게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위험하다고 하면은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재밌는 주제였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관련해서, 네, 이거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몰빵을 해서 한 10년을 갖고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2억 네, 2천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네, 11년 전이라서 사실 그게 지금 2억 2천과 11년 전 2억 2천은 코로나 이전과 어, 이후로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아실 테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종목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확신이 어, 있었길래.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더 음, 상세하게는 이제 서술을 안 해주셔서 아, 네. 요것만 이제 보고 판단을 한 건데 아마 2억 우선은 이제 좀 만약에 그 자산 배분적인 측면이 있으셔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에어로스페이스에 한 2억 정도 넣으실 수 있는 분이면 다른 음, 자산도 많이 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다른 자산 배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많이 투자를 했다면은 뭐 마치 저처럼 저 그냥 비트코인에 많은 부분을 넣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음,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 이제 저의 이제 다 뇌피셜인데 그 우리나라가 그래도 군사력 그리고 국방비 수준에서 전 세계 5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 투자를 하셨던 게 아닐까. 왜냐면 또 우리나라가 그 평화롭긴 하지만 분단 국가이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방산을 망하게 하겠느냐. 뭐 음.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추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